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뷰의 종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뷰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각각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터미널을 열고 우선 장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장고 설치를 해주시고, 명령어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세요. 뭐 굳이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장고 프로젝트 여러 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외워지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다다닥 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고를 설치했으니까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config 점 이렇게 점 띄고 점 까먹지 마시고요. 현재 폴더에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니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config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부분 뭐 이거 각각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WSGI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 장고 어플리케이션 구동점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번엔 3.0 버전에 ASGI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비동기 관련 이런 거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지원하는 웹서버들이랑 요거를 지원하는 웹서버들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신경 써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팅스.py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엄청 보시겠죠. 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막 변경하고 추가해야 되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urls.py는 메인 urls.py예요. urls.py는 앱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메인에다만 한번 조작을 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앱을 만드셔도 좋은데 여기 config 폴더에다가 views.py라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파이썬 파일 views.py라는 걸 만들고, 꼭 앱이 아니어도 요것들이 기능이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에서 뷰는요, 뷰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혹은 우리가 페이지 단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로그인 페이지, 글쓰기 페이지, 뭐 아니면 뭐 제품 목록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럼 뷰가 하나 더 생기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뷰는요, 어떤 뷰가 있냐면 화면이 나타나는 뷰가 있고요, 화면이 없는 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화면이 있는 뷰는 템플릿이 있다는 거고요, 화면이 없는 뷰는 템플릿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화면을 보느냐 화면을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이 뷰가 나눠져요. 뭐 뷰의 뭐 코드가 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로그인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면 화면이 나타나는 뷰겠죠. 그때는 뭐 템플릿 작업이랑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되고, AJAX로 콜하는 뷰라든지 혹은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비교하고 나서 뭐 대시보드 페이지로 보내준다든지 사용자 개인 페이지로 보내주는 그런 뷰들은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뷰들은 화면이 없는 뷰가 돼요. 처리하는 일들은 있지만, 하지만 뷰는 주소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화면이 있건 없건 주소 URL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뷰가 동작하는 기본 조건은요, 뷰 내용 있어야 되죠. 함수나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URL이 있으면 동작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모델이나 템플릿은 필수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화면이 있는 것들은 템플릿이 있어야겠지만 없는 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뷰들을 만들어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뷰의 코드 형식은 함수형과 클래스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형은요, 리퀘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고 추가
매개 변수 가능 요 상태고 모양은 함수인데 이걸 어떨 때 쓰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들을 설계하고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함수형 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페이지를요 함수형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클래스형 왜 나왔냐면 원래는 함수형 뷰로 다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루드 같은 거 있죠.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쓰고 이런 페이지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비슷한 동작들을 다 하네. 그래서 요런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클래스로 만들어 두고 상속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뷰를 다른 뷰에서 상속받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장고에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 뷰들을 제네릭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뷰, 쓰기 뷰, 지우기 뷰 이런 것들이 클래스형 뷰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빌려다 사용할 겁니다. 몇 가지 예제들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형 뷰부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형 뷰는요. def 뭐라고 할까요? 인덱스라고 할게요. request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의 모양을 띠게 돼 있고요. 맨 첫 번째 request라는 매개 변수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요청한 요청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세션이라든지 쿠키 값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수형 뷰들은 꼭 이렇게 받아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뷰를 정확하게 동작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리퀘스트는 기본적으로 있고 나중에 여기 매개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 안에선 어떤 내용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형 뷰를 만들고 나면 안쪽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어떤 계산이나 데이터베이스 조회, 수정, 등록 이런 과정이 되고요.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HTTP 응답을 만들어 주시려면요. 장고에서 HTTP 모듈 안에 이렇게 HTTP 리스판스라는 객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HTML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길게는 이쪽에서 HTML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 HTML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 대신하는 게 HTML 변수를 대신해서 템플릿을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템플릿은 근데 오늘은 딱히 사용을 하진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클래스형 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네릭 뷰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을 내용들을 기능을 바꾸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것보다 이 모든 뷰들은 함수형 뷰가 기본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형 뷰로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가시면 장고 실력이 금방 느실 테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뷰는 뭐냐면 이 뷰가 동작을 하면 화면에 이제 헬로라는 글자가 딱 나타날 거예요. 이 HTML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뷰가 동작하려면 URL이 필수예요. 필수. 이 뷰, 이 화면을 보려면 사용자들이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는 여기 URL에다가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할 뷰를 우선 불러오시면 돼요. from.views에서 import 저희가 인덱스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해서 땡땡 하고 이렇게 비워버리시면 됩니다. 위에는 헛다운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쌍따옴표든 헛다운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인덱스라는 뷰를 동작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뭐냐, 패스 다음에 주소, 사용자가 어떤 주소를 입력했느냐 주소고요. 여기는 뷰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주소의 이름, 별명이라고 할게요. 별명을 지정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덱스라는 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려면 서버를 실행해야겠죠. run server 명령을 가지고요. 실행을 해주시고 웹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이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hello라는 이 글자가 탁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걸 기술적으로는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요.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뷰의 이름은 웰컴이고요. 웰컴이고 뷰의 접속 주소는 웰컴, 웰컴이죠. 웰컴으로 설정해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이 장고라고 출력했는데 내용은 welcome to 장고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는 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영상 멈추시고 잠깐 만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 보셨나요? 아직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빨리 멈추고 만들고 오시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의 이름은 웰컴이다 라고 하면 함수 이름이 웰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f 웰컴 이라고 하시면 되고, 뷰는 함수형 뷰는 리퀘스트를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내용은 welcome to 장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return에서 http response에 html 이렇게 응답해주면 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완성을 한 상태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접속할 때 주소는 welcome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슬래시 같은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views urls.py에 가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welcome이란 뷰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뷰를 여기 등록해 주시려면 불러오셔야 돼요. 회색인 건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기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패스에 땡땡 요거 빠진 게 가장 넓은 범위의 매칭이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매칭이 안 되면, 위쪽에서 아무것도 매칭이 안 되면 다 일이 들어와요. 다 일이 들어가게 되니까 웬만하면 이 사이에다가 다른 주소가 붙는 애들 이 사이에다가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주소는 제가 welcome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welcome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소랑 여기 함수명이랑 항상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제들을 보면.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이거 꼭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는 웰컴이고 여기는 뭐 A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함수형 비름이 웰컴인데 주소는 뭐 B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돌아가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메인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이 접속했는데 우리는 그 뒤에 웰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웰컴 투 장고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뒤에 붙는 주소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 슬래시는 우리가 설정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뒤에 주소가 쭉쭉쭉 붙게 되면 앞에는 자동으로 슬래시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메인에서 그 하위의 주소들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함수형 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여기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면 from 장고 숏컷에 보시면 렌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렌더는 뭐냐면 템플릿을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HTML을 다 넣는 대신에 우리가 템플릿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는 다음 영상에서 다룬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돼서 다음 여기에다 같이 붙여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뷰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템플레이트 테스트라는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return http 이렇게 하죠. 렌더라는 거를 여기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렌더에는 앞에 리퀘스트가 붙어요. 이렇게 리퀘스트가 붙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이름이 붙거든요. 템플릿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test.html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URL까지만 설정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템플릿 테스트라고 불러주시고 하나 더 테스트라고 하시고 템플릿 테스트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가 자동 완성이 되는데 이건 꼭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웰컴 대신에 이제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test.html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밑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어디에 템플레이트 폴더 안에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라고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어디서 읽게 되어 있냐면 뷰에다가 작성을 좀 할게요. 기본 템플릿 폴더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장고 어드민의 템플릿 있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읽히는 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읽히는 부분이고 어드민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템플릿 폴더에서 읽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각 앱의 폴더에 있는 템플레이트 폴더 여기에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설정한 폴더에 있는 템플릿을 읽어가지고 요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내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 프로젝트 폴더에 디렉토리 하시고 템플레이츠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폴더 이름은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HTML이라는 폴더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만드셨다면 settings.py에 가셔가지고 이 템플릿 폴더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54번째 줄에 보면 템플레이츠라는 변수가 있어요. settings.py에 가시면 여기 dirs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폴더를 등록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템플릿이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리스트니까.
그래서 이 안에다가 os.path.join 베이스 dir이 이 프로젝트의 루트예요. 장고 베이직이라는 저 폴더고 뒤에다가 어디를 할 거냐 템플레이츠를 합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템플릿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폴더를 추가했고요. 거기서 요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동작 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없어지는 않는데 다시 여기 나타납니다. 장고 베이직의 템플레이트 폴더에 test.html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다가 파일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html 테스트라고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원하시는 내용 이것은 템플릿 연습 파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폴더랑 파일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요. 터미널에서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서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템플릿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템플릿까지 이용해서 이 뷰를 띄워본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서 뷰를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함수형 뷰를 만들어서 HTTP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렌더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더 배울 내용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뭘 연습을 해보시냐면 함수형 뷰 만들기, 그 다음에 템플릿 만들기. 템플릿은 HTML 내용 그냥 아무거나 이제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RL 연결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로 접속해보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함수형 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클래스형 뷰라든지 지금 저희가 함수형 뷰에서도 템플릿에 뭐 매개 변수를 넣는다든지 템플릿의 문법들을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익히시기 전에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몇 번 정도 더 연습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뷰 그리고 이 뷰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